극한인데 극한을 계산해 달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보시면 19번 문제였었죠. 이때는 수능이 좀 달랐구나. 어떤 극한을 구해달라는 거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15n 그 다음에 플러스 13 이 써있고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3n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었던 문제와 뭐와 좀 비교해 보면서 인지를 하시면 좋냐면 우리 아까에 풀었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였냐면 17번 문제 17번 문제 잠깐만 좀 확인하고 갈게. 17번 문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분모의 루트가 있어. 다만 그때 선생님이 뭘 조심하셔라고 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그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건 유리화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습관상 유리화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분모의 루트 보이면 그냥 유리화해버린단 말이야. 반대로 이렇게 분자에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하겠다는 생각도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꼴이 어떤 꼴이냐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여기 있는 거 안에가 통째로 다 무한대로 바뀔 것이고 거기 루트 씌워봐야 무한대일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편리하거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부정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건 무한대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보다 겁내 큰 무한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얘도 역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무한대 된다는 거야. 뭐 거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역시 무한대인데 지금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고 있는 꼴이니까 현재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부정형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 그럼 이런 꼴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비록 루트가 분자에 취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리화한다. 즉 유리화의 목적을 예전에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유리화의 목적을 식을 정리한다 혹은 식을 변형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셨지?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할 거야. 그리고 또 자잘한 팁 하나 갑시다. 유리화 이제 많이 했잖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이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질 거고 얘 제곱하면 루트 없어질 거 아니니? 그러면 남는 건 뭐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15 플러스 13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3n이 남을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정리하고 났더니 남는 건 28n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 남겠다까지 그냥 깔끔하게 넘어올 수 있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목적을 좀 생각해 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것이고 식을 변형했으니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극한이 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최고차 앞에 개수비로 수렴하겠다 이 아시겠어? 그러면서 분자를 살짝 봤더니 얘가 1차식이란 말이야. 분모에서도 몇 차식이 나와야 돼? 1차식이 나오겠다. 어떻게 나올 거야 생각했더니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제곱차수니까 얘가 결국에 1차식의 역할을 하겠다 이 아시겠니? 그러면은 얘 개수만 필요한 상황이잖아. 내가 굳이 식을 다 쓸 필요가 없더라 이거지.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루트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건 부호가 바뀌면서 다시 똑같이 루트 1로 바뀌겠다라는 거야. 즉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써드린 부분은 식을 온전하게 쓰지 않아도 내 목적에 걸맞게 최고차 앞에 개수만 빠르게 추론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8이니까 답은 얼마? 14에 수렴하신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32번 문제를 보고 잠깐 또 설명을 좀 할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에 있는 식은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분자는 루트 k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그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봤더니 이 값이 5에 수렴한다라는 조건도 주셨어. 즉 수렴값이 5다라는 것도 말해준 거야. 자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얘가 현재 어떤 꼴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얘는 무한대가 돼. 그리고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라색 밑줄 부분이 부정형 상태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분자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얘는 루트의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까지는 염두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값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취한 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알고 있는 건 없지. 오케이?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음수화되면 좀 곤란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얘네들을 한 방에 처리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일단 문제될 게 없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에 나한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부정형이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처리하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당연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아까 뭐 썼냐면 유리화를 썼었잖아. 따라서 저 부분을 유리화하면서 식을 정리하시니까 앞에 있는 n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게 뭐라고 하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n이니까 지워지고 플러스 1이 하나 더 남겠다. 이 상태에서 분자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kn 플러스 1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이 남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이 상태를 다시 보시면 얘 무한대로 가고 있을 것이고, 여기 무한대로 가야 할 것이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현재 이 식의 상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따라서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렴값이 결정될 건데,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 몇 차면 1차야. 분자도 몇 차야 되겠어? 1차야 되겠지. 그 1차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서 또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서 1차 탄생한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개수만 빠르게 따보려고 하는데 분모는 고민할 게 없이 그냥 1일 거고, 아 여기 2 있네. 그럼 여기 2가 될 거고, 오케이. 분자의 값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여기서 kn이 있고 여기서 n이 있으니까 곱하게 되면 kn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루트셨으니까는 개수는 루트 k가 되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것도 똑같이 일어날 거니까 개수는 루트 k가 될 거다, 이해하시겠냐? 아, 이게 지금 5라는 얘기구나 라는 뜻이야. 따라서 이 루트 k니까 2하고 약분되게 되면은 k만 남을 것이다. 이것도 나중에 또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약분한 거 아니야. 아시겠지? 이 루트 k가 되니까 2하고 약분돼서 루트 k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그게 얼마다? 5다. 따라서 k 값은 얼마? 제곱하시니까 25. 아이고, 맞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n에 관한 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 다음은 조금 다른 얘기가 시작돼서 그거 잠깐 짧게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뭘 정리해 볼 거냐면 그 수열 중에서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놈의 극한을 찾아보려 할 거야. 그리고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열을 직접 나열해 보면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볼 건데, 내가 이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다음 단계 급수잖아. 이거 기억나지? 등비수열의 수렴의 조건, 등비수열 극한의 수렴의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래갖고 애들한테 뜬금없이 야, 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다던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반응이 그때마다 고민을 막 한단 말이야. 그때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이고 그 중에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극한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을 나열하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수원에서 배웠었던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터 잠깐 정리하자.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고 있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뭐 자연스럽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나타낼 때 AN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할 것이냐가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는 문자가 n이니까 현재 이 n의 위치를 파악해 보시게 되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n의 위치가 뭐야?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따라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문자의 위치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즉 내가 어떤 일반항을 처음 봤을 때 주목하는 문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 될 것이고 지수 자리 위치하고 있으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등비 수열에서 핵심은 뭡니까? 그러시면 첫째 항과 공비인데 첫째 항 구하는 방법은 생각외로 되게 간단해. 첫째 항은 n자리 얼마 집으면 되냐? n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 나오는 결과가 첫째 항이겠지. 이게 A1 값이 될 거라고. 그에 반해서 공비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라고 하시면 공비 파악하는 방법은 내가 주목하는 문자 n 앞에 개수가 1이었을 때 이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 마이너스나 2나 3이나 이딴 숫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1이 나와 있는 상태. 그때 미세 자리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공비가 돼.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 파악하는 방법하고 공비 파악하는 방법을 잠깐 좀 연습을 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문제를 풀다가 AN이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4N 플러스 3승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 그냥 막 생겼어. 이렇게 막 생긴 놈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무슨 수열일 것이냐는 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무슨 수열인 게 파악이 됐다면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볼까?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N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N의 위치가 어디 있어? 지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게 파악이 됐으면 첫째 항은 무엇인가와 두 번째 공비는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첫째 항 파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금방 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 갖다 집어넣었더니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7승 이렇게 첫 장이 나오겠지. 자, 그럼 공비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라고 보시면 잘 봐. 내가 주목하는 문자 n 앞에 개수가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란 얘기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냥 n부터 시작해서 다 가려버려. 이해하시겠어? 뭐 어차피 n 앞에 개수가 1로 처리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다 가려버리니까 나한테 보이는 게 이 앞에 곱해진 숫자도 역시 떼고 가려버리시면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4승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4승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셨니? 혹시나는 마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뭐 이딴 식이 있다고 치자. 좀 빠르게 파악해볼게. 역시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의 위치가 지수자를 위치하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일 것이다. 그럼 첫 장은 얼마일 것이냐 하면 n자리에 1 집어넣는다.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공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n을 포함한 그 뒷부분을 지워버린다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밑이 2분의 1이고 지수가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공비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시면 공비를 찾게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등비수열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등비수열의 극한이란 말이야.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떠한 결과들이 나옵니까? 라는 것을 역시 또 하나씩 찾아보자고.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첫째 항이 만약에 0이어 버리면 A1이 0이면 어떤 값을 곱하든지 항상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지. 따라서 R에 관계없이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곱해져도 0이고 그 다음도 계속 0일 것이고 계속 0일 테니 얘의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의 극한값은 뭐가 돼? 0이 된다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그럼 공비에 따라서 이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인데 공비의 값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이번엔 R이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따져보자고.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맞는 상황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항이 3이야.
그리고 공비가 지금 현재 1보다 크다라고 하였으니까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갖다 곱해주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3이고 그 다음에 2를 곱해보자. 그럼 1보다 큰 숫자는 그 다음 숫자가 얼마 되겠어? 그럼 당연히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숫자 얼마 되겠어? 그럼 12가 되겠지. 한 숫자 3개 정도 써보시면 너무나 자명하게 이 숫자가 겁내 커지겠다는 것이 느껴질 것이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시면 이렇게 계속 나갔을 때 이 수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까지 하시겠어? 됐음? 근데 이것도 한번 봐봐. 만약 첫 번째 항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었다면 공비가 2였을 때 마이너스 6이 그 다음 것일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얘는 계속 커져가긴 하는데 얼로 커지겠어? 라고 하시면 음의 무한대로 커지겠지. 따라서 공비가 1보다 클 때 결과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갖게 된다.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러면 그 다음 건 첫째 항은 0이 아닌데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자고. 아까 전에 1보다 큰 숫자는 다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번엔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보자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그 다음 곱해진 숫자가 1이라는 뜻인 거지 지금. 당연히 그 다음 숫자도 3일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 숫자도 3일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수렴 중 3, 2다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당연히 얘는 3이라는 값이 첫째 항이니까 3에 수렴했지만 첫째 항이 3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숫자에 수렴하게 된다. 이해하셨니? 자, 그럼 네 번째, 첫째 항은 0이 아닌데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은 3인데 공비가 3분의 1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은 3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분모가 커져가고 있겠지. 그러면 얘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 극한은 어디에 수렴하는 게 느껴져? 점점점 0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진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 극한은 0이 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 자, 하나 더 가볼게.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은 3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플러스가 돼서 3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왔다 갔다 하게 되긴 하나 점점 그 증가하는 폭이나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얘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시면 결국에 0에 수렴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즉 공비의 값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에 있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에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자, 그럼 다섯 번째, 첫째 항은 0이 아니나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자. 자, 역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은 3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즉 곱해지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그 다음 수 얼마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올 것이고 다시 그 다음 수 얼마겠어? 그럼 다시 플러스 3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갔을 때 얘 극한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지금 결과가 얼마일 거라고 예상이 돼? 얼마까? 3? 또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결론 중에서 얘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었냐면 진동 발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서 무슨 진동이야? 유한 진동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첫째 항은 0이 아닌데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 역시 보시면 자, 첫째 항은 뭐 3이라고 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 하나를 좀 끄집어내 보면 뭐 마이너스 2 정도 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을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또 곱하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지. 또 곱하면 마이너스 24 될 거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갔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상태, 즉 무한진동 발산 상태는 다 이해하시겠어? 자, 우리가 공비의 값을 기준으로 쭉 나눴을 때 2번부터 시작해서 총 6번까지 5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결론을 잘 뜯어보고 있으니까 재밌는 게 하나 밝혀져. 그게 뭐냐면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혹은 1보다 클 때에는 공통적으로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가 나왔어. 오케이? 자,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에는 그 결과가 0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왔고, 오케이? 공비의 값이 1일 때에는 3에 수렴한다라고 하면서 첫째 항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즉 첫째 항이 그대로 나오던가 혹은 첫째 항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던가 둘 중 하나 결과가 나오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 네모 박스로 체크한 부분은 다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발산하고 있는 상태고, 녹색으로 체크해드린 부분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렴하고 있는 상태야. 그 중에서 우리가 공비의 값이 1일 때와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였을 때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결과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고, 그 외적인 값에서는 다 발산하고 있다까지 하시겠어?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됐니? 그 상태에서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그냥 수렴을 그냥 막 한다는 것보다 요걸 좀 봐봐. 0에 수렴할 때가 언제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곱해지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앞부분에서 극한에서 배웠을 때 어떠한 것들을 배웠었냐면 극한의 결과들을 꼴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얼마니? 라고 그러시면 걔는 부정형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무한대라고 했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일정한 상수 C를 겁내 큰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얘도 뭐가 된다고 했어?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정의했었던 계산 결과들을 쭉 요거를 기준으로 수렴값을 정했단 말이야. 즉 여기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이 결과들이 바로 요런 꼴로 활용되기 시작해.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가장 많이 쓰냐면 분모를 겁내 큰 값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분자에 있는 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면 결국에 걔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라는 요 사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쭉 보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모든 개념서에 적혀있는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AN이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면 수렴합니다. 오케이? 됐죠? 두 번째, 우리가 첫째 항이 0이 아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수렴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비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졌는데,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0에 수렴하게 됐었고, 공비가 1이면 첫째 항에 수렴하게 만들었다. 기억나셔? 방금 전에 여기 있었잖아. 오케이.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갈 건데, 자, 35번부터 살살 한번 적용을 시켜 보자고요. (35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옆에 있는 식의 모습을 봤더니 8의 n승 더하기 3분의
그다음에 8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마이너스 4의 n승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n이라고 지금 선언했고 그 n의 위치를 봤더니 어디에 위치들을 하고 있냐면 지수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현재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선생님 얘만 따로 있으면 여기 나머지 다 없고 얘만 따로 있으면 얘가 등비수열 극한인 거 알겠는데 이렇게 분수식으로 혹은 덧셈식으로 있는데도 등비수열로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극한은 극한값이 수렴할 때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따로 적용시켜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그걸 적용시키려 하는 건데 얘가 지금 현재 발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는 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수렴하는 상태로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이 말 되시겠어? 그럼 수렴하는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전 선생님이 여기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게 되면 즉 분자는 작은 상태, 분모는 큰 상태로 만들게 되면 각각 수렴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분모 분자를 8의 n승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걸 뭘로 사용할 거냐면 분모의 가장 큰 미수로 나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의 가장 큰 밑이 8의 n승이니까 8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에 수렴할 것이고 얘는 8의 n승분의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8의 n승을 나눴더니 8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n승분의 4의 n승이니까 8분의 4의 전체 n승으로 바꿔낼 수 있겠지. 이 상태는 각각의 항이 수렴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적용시켜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여기다 적용시키니까 얘는 1 될 것이고 얘는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는 상수니까 0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얘는 8 그대로 8이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의 n승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서 역시 0에 수렴하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셨니? 따라서 최종적으로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8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됐시요? 비슷한 문제가 쭉 나오니까 그건 스스로 좀 해보시고요. 어디로 바로 넘어가게 되냐면 5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3번 문제 보셨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 K에 대해서 AK에 대한 값을 이렇게 정해놨어. 자, AK는 극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분모에 있는 값이 K분의 6의 전체 n승이라고 되어 있고 그거 플러스 1분의 분자의 값은 K분의 6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되어 있단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현재 무엇이니라고 하시면 AK라고 하는 수열을 읽기 위해서 극한을 풀어야 하는데 그 극한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야? n이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n의 위치를 파악했더니 지수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였었냐면 공비가 얼마냐는 거였잖아. 그러면 현재 얘의 공비는 얼마라고 했을 때 K분의 6이 공비가 되는 것이고 얘의 공비가 얼마라면 K분의 6이 될 것이지.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누가 결정하고 있냐면 K분의 6이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래서 K분의 6이 만약에 1보다 커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K분의 6이 마이너스 1과 0, 1 사이 값이면 0에 수렴할 것이고 K분의 6이 1이면 1에 수렴할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근데 K 값이 뭔지 몰라서 아직까지는 뭐라고 대답할지 조금 난감한 그런 상태. 자, 그럴 때 문제를 봤더니 뭘 물어봤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뭐 구하세요? 라고 했냐면 K 곱하기 AK 값 구하세요 라고 했어. 아니 AK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는데 K 곱하기 AK에다 시그마를 취했어?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그마에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갖다 대입하고 전개해버리라니까. 그래서 K자리 1 갖다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A1이 나오겠네. 그 다음 값은 뭐야 라고 하시면 K자리가 2로 바뀌었으니까 2 곱하기 A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값은 뭐야 라고 하시면 3 곱하기 A3 이렇게 나오시겠지.
기껏해야 10개니까 뭐 쭉 써보시면 4 곱하기 A4, 5 곱하기 A5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냐. 어디까지 갈 거라고 하시면은 10 곱하기 A10까지 갔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부터 한번 살살 구해보자고. 그럼 이게 뭐야? 어차피 A1이 뭔지 알면 되는데 A1이 의미하는 건 K자를 얼마 집어넣어라? 1 집어넣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A1부터 한번 구해볼게. A1은 뭐야? 라고 한번 봤더니 리미트 K를 1로 바꾼 거다. N은 안 건드렸어. 그러면 N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식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데 어떤 K자 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6의 N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분자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봤더니 6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어라 이 새끼 보소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근데 무한대로 발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러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의 가장 큰 미수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6의 N수로 나눠봤더니 얘는 뭐가 될 거야? 1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될 거라고 하시면 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될 거라고 하시면 6의 N승 나눠줬으니까 6 하나만 남겠네. 이해하셨어? 아 그러면 얘가 수렴을 어디로 해? 6에 해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니? 그럼 A2는 뭘까라는 생각에 A2도 한번 구해보자고. A2는 뭐지? 라는 생각에 K자 2를 집어넣어봤어.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K자리가 2로 됐으니까 여기는 3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2분의 6이니까 분자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라고 하시면은 역시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 역시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니까 이거 수렴하게끔 바꾸려면 3의 N승 분모의 가장 큰 미수로 나누겠다 이해하시겠어? 나눴더니 얘 뭐 돼? 1 될 거고 얘 뭐 돼? 0 될 거고 얘 뭐 돼? 그렇지 3 되겠네. 그래서 아 얘 수렴값은 얼마겠구나? 3이겠구나. 오케이? 자 모르겠으면 A3도 해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거 뭐 나왔냐 했더니 얘 6 나왔어. 여기 있는 거 뭐 나왔니까 얘도 6 나왔단 말이야. 왜 6 나왔어? 그럼 얘 3이고 곱하기 2니까. 오케이? A3 뭐 나왔어라고 한번 해보시면 이제 K자리에다가 슬며시 3만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 돼? 2의 N승. 여기는 2의 N 플러스 1승. 그럼 극한가 얼마일까?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얘도 얼마 되겠어? 6 될 거라고. 4 집어넣으니까 4분의 6. 4분의 6. 2분의 3 나오겠네? 그 2분의 3이랑 4랑 곱하니까 얼마 되겠어? 6. 5 집어넣으니까 5분의 6. 5분의 6. 5분의 6 하나 남겠네? 그럼 얘도 얼마 나오겠어? 6. 그러면 이거 다 6 되겠네? 그럼 60. 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못 찾고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면서 어떠한 특징이 발견되냐면 모든 항이 6에 수렴됩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게 보이셔야 돼. 분모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지금 공비가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치 6에 가까워요. 5, 6. 그럼 6이 되면 얘 1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공비가 지금 1보다 큰 상태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 분자를 분모의 가장 큰 미수로 나눴는데 K자리 6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A6은 얼마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뭐 무한대 있다고 생겼어? 분모가 얼마 됐어? 라고 하시면 K자리 6 들어갔으니까 1의 N승 더하기 1분의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재밌는 결과가 얘가 얼마야? 1. 얘? 여기?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게 6 곱하기 A6인데 A6가 지금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2분의 1에 수렴하게 돼버려. 여태까지 패턴이 다 깨져버리지. 그래서 얘가 얼마로 하시면 2분의 1하고 6 곱하니까 얼마? 3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또 궁금해서 A7도 한번 구해봤다? 그랬더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K자리에 7 들어가니까 여기가 7분의 6이 되면서 7분의 6은 어떤 숫자냐면 7분의 6은 1보다 작은 숫자잖아. 1보다 작은 숫자의 지수승을 무한대로 바꾸게 되면 얘 뭐에 수렴해버려? 그럼 얘가 0이 돼버리고 여기도 0이 된다고. 그럼 얘는 1분의 0이니까 얼마야? A7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 값은 8분의 6이니까 걔 무조건 0 되지. 9분의 6도 0 되지. 10분의 6도 0 된다고. 즉 A6까지만 실제로 값이 나오고 그 뒤로는 나오지도 않아 또.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6이 몇 번 나왔습니까? 그럼 6은 1부터 5까지 5번 나왔어. 30. 에다가 A6가 얼마였어? 6A6가 3이었으니까 3 더하시게 되면 3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됐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55번 보세요. (55번) 문제 보시면 수열을 하나 주셨는데 뭐라고 줬냐면 4분의 2x-1의 전체 n승이라고 하는 수열을 줬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라고? n이라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주목하는 보통의 문자는 x니까 애들이 이런 식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이 없었을 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꾸 얘를 주목해. 무슨 거기에 n승 하나니까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수열 입장에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라고? n이야, n. 그럼 n의 위치가 어디 있어라 봤더니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이 새끼는 뭔진 잘 몰라도 무슨 수열이 되겠다? 이거 등비 수열 되겠다. 그럼 등비 수열이 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첫째 항과 공비라고 그랬잖아.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첫째 항 n자리 1 집어넣었더니 4분의 2x-1이지 x자리 1 집어넣으면 안 돼. 오케이? 이게 첫째 항이라고.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n을 지우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공비도 얘야.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니? 그런 상태인데 걔가 수렴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 구해달래. 얘가 뭐 하길 바라?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x의 개수 구해달래.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수렴 조건 첫 번째는 뭐였어? 바로 공비를 안 들어가서 첫째 항부터 자꾸 들어갔어. 첫째 항이 4분의 2x-1인데 걔가 0이어 버리면 수렴한다고 그랬지. 두 번째, 다시 공비가 4분의 2x-1인데 걔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역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새끼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 지금. 굳이 내가 이걸 두 개로 따로 풀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내가 이거를 풀면 x 값을 찾을 수 있겠구나. 양변에 4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2x-1 여기는 4. 1 넘어가고 2로 나눴더니 x의 값은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5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게 되시겠지? 요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 구해달라고. 몇 개 나오겠어?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 총 4개 나온다고. 이해하셨어?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4개인데 거기 문제에서는 10k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문제 마저 풉시다.